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디자이너 박창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부에서는요,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뭐 밑에 이 사례를 보면은 뭐냐면 일본의 어떤 그 마부상이라는 어떤 그 예물 가게가 있었는데 여기서 그 0.1캐럿 정도 되는 다이아를 그냥 뿌렸대요. 저희 책에서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예를 들게요. 근데 그 앞에서 한 5,000개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사진처럼 그냥 그걸 서로 가지겠다고. 근데 아시겠지만 다이아는 그냥 그 자체로는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얘를 세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마부상 이 가게로 오게 되면은 그 세공비를 저렴하게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로 오는 거예요.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고도의 그런 어떤 전략들이 되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사이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페이스북 그냥 갈 수는 없죠. 여기 페이스북 얼마 전에 그 기업 공개했잖아요. IPO 공개를 했는데 120조 정도 평가를 받은 걸로 아는데 애플의 한 4분의 1 정도 수준이지만 삼성보다도 대단한 평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 지표상으로. 근데 그게 어떤 물질적인 혜택에서 이제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있는 시대가 아닌가 라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페이스북이 우리한테 주는 가치가 뭔가를 봤을 때 소속감이에요. 가장 이거는 뭔가 누구도 좀 뭐 반론을 제기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소속감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어떤 내가 누군가 어디에 소속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존재를 알아가는 본질이 있거든요. 그런 전략들이 페이스북에서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금 건강하게 지금 수익 구조들도 만들어가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히트 앱을 만들려고 할 때도 히트 상품을 만들려고 할 때도 그냥 레퍼런스의 어떤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말고 이런 식의 어떤 전략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디자이너가 자꾸 무슨 소유욕 얘기하고 뭔가 좀 이상하게 좀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 디자이너가 그림만 그리라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서비스를 볼 수 있는 눈을 같이 공유하는 자리에서 사람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도 뒤로도 계속 사람의 어떤 자연의 섭리라든지 진리를 따르는 모습들을 계속 설명을 할 거예요.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나이키라는 상품을 쓰는 이유가 분명해요. 내가 나이키를 씀으로써 그거에 대해서 소속감이 생기니까요. 나이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급 퀄리티, 브랜드에 대한 그 퀄리티에 내가 소속되니까요. 그래서 그 나이키라는 회사는 이 브랜드에 투자를 엄청 하는 거죠. 스폰서로서. 요새 스타벅스 많이 안 가지만 한때는 커피숍 가자는 말 안 하고 스타벅스 가자라는 말을 많이 할 정도로 되게 충성도가 높았죠. 네. 본의 아니게 책 광고를 또 소개하게 되는데 이건 저랑 상관없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뭔가 의미들이 다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책이어서 제가 한번 그냥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교회를 세우지 말고 종교를 만들어라라는 이야기들이 여기 나오거든요. 보면은 7가지 사람들을 미치게 하는 7가지 그런 어떤 코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한번 시간 되실 때 이 책도 한번 꼭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트위터는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주고 있나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겹도록 보셨죠. 뭔가 참여의 가치를 높여준다. 근데 그 참여의 욕구를 뭔가 이렇게 준다라는 게 그냥 우리는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정말 이것도 핵심 가치거든요. 참여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라는 게 그 사람은 뭔가 자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내가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어떤 관점들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거든요. 계속. 근데 정말 참여를 할까? 생각을 하시잖아요. 정말 내가 우리 서비스에 이런 참여 욕구를 내가 녹여내겠어라고 했을 때 정말 사용자들이 참여를 할까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예를 들면은 마케팅에서 이 참여의 욕구를 제대로 활용한 마케팅 사례가 뭐였냐면 빅맥송 아시잖아요. 빅맥이 이제 45주년 이제 기념을 해서 빅맥송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자신의 영상을 올리면 그 광고를 쓰겠다. 어떤 그런 어떤 전략들이 뭐냐면 엄청난 붐을 일으켰어요. 홍보 자체가. 사람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냥 참여의 욕구를 뭐 준다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참여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들 중에서 요즘 140자 글 말고도 우리는 소통의 방법이 되게 많아요. 사진으로 서비스하는 앱들인데, 서비스들인데, 인스타그램도 다들 아시잖아요. 네. 이 사진이 소통의 방법으로서 얼마나 대단하냐면, 여러분들은 사진을 왜 찍으시는지 뭔가 정의를 내려놓으신 게 있고, 사람들이 왜 사진을 왜 찍을까요? 그 사진은요, 바라볼 때마다 그 렌즈를 통해서 내가 바라볼 때마다 그 사물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 따라서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어떤 그게 엄청난 소통에 그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나의 시선이 있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있어요. 그게 글뿐만 아니라 어떤 사진도 대단한 소통의 도구로서 지금 작용을 한다라고 해서 사진 앱이 엄청 뜨고 있어요. 요즘에. 저희 딸내미 서진인데요. 저는 이 사진이 예쁘고 저는 예쁘지만 예쁘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이 현장 그 순간을 기록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그 소통이고요. 그게 이제 사진이 주는 매력인 것 같아요. 사진뿐만 아니죠. 요즘 영상도 많이 나오고. 사진과 또 요즘에 그 최근에 나온 앱 중에 그 사진과 영상 그 사이에 또 그 틈새 시장을 노리는 앱들이 또 쏟아지고 있어요. 그게 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을 찍고 그 현장을 녹음하는 기능들을 요즘에 또 거기다가 붙였거든요. 사진은 한 장인데 사진 탁 찍고 나면은 그 주위의 그 소리들을 기록을 해서 올리는 앱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를 회상하기 위한 뭔가 장치로서 사진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었던 소리까지도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정말 디테일하죠. 그런 히트 상품을 만든다는 게 정말 쉬운 건 아니지만 이거는 뭐냐면 요새 대표적인 뭔가 정보 전달의 우리 포털 사이트인데 요즘 정보에서 뒤처지면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존의 욕구를 자극시켜요. 어떻게든 내가 정보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막 서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서비스인 것 같고요. 그룹폰도 마찬가지고 다 쇼핑의 심리학 다 아시죠. 지금 안 사면 미칠 것 같아요. 그분이 막 오시잖아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정말 그 성취감 그거 정말 미치거든요. 이 서비스들이 히트 상품이 되려면 다 이런 베이스들이 있어요. 다들 그냥 어떤 그 느낌으로만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제가 이런 얘기들을 정리를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오늘 한 번 더 좀 리마인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카카오톡 좋아요.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 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카카오톡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안전의 욕구를 좀 충족시켜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어떤 믿음, 그러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나 내가 말을 걸어도 누군가는 대답을 해준다라는 그런 어떤 따뜻함이 있어요. 그게 또 소통의 방법으로서 이제 카카오톡이라는 앱이 성장하게 된 어떤 그런 또 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결국에는 제가 5가지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메슬로의 이런 어떤 욕구, 이거 너무 지겹도록 보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람의 욕구는 불교에서는 정말 108번뇌라고 뭔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분류들을 해놨는데, 이거를 다 뭔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보면서 우리도 그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인사이트 있게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눈을 탁 트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심리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좀 어떤 분들한테는 좀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 있어. 예를 들면 뭔가 되게 좀 뭔가 나쁜 것 같고 좀
좀 그런 느낌들이 좀 가지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은. 절대 그렇지 않고요. 결국에는 그 사람을 오히려 적절히 이용하면은 그 사람 오히려 더 기쁘게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 과하지만. 그리고 절대 이 5가지를 다 한꺼번에 넣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런 만족도 할 수 없죠. 네. 예. 제가 이것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까지 빨리 할게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나 이런 거 알겠어. 나 이런 욕구들 다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 고민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그 방법론적인 이야기를 깊게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제가 5가지 키워드들을 가지고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제가 그 자료집에 그 에세이, 저 나름대로의 그 짧은 고찰을 가지고 에세이를 썼는데, 혹시 보신 분도 계시죠? 그게 어떤, 여기서 제가 다 못하는 이야기들을 거기다가 제가 따로 적어놨거든요. 나중에 가시면서 그거를 한번 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어려운 말 하나도 없어요. 다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첫 번째 공감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감은 뭐냐면 결국에는 나의 공감이 있어야 된다. 나의 공감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목적, 이 서비스의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짧게 한 줄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방향이 잘못돼요.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를 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글에다가 제가 녹여놨고요. 그리고 관점은 사용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회사 입장도 물론 어느 정도 좀 절충안을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유저가 없으면 회사도 없거든요. 우리 같은 UX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용자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무조건 쉽게, 정말 중요합니다. 쉽지 않으면 안 해요. 복잡한 거 안 해요. 그리고 이왕이면 아름답게, 보기 좋게. 디자이너분들 되게 욕심 많으시잖아요. 네, 나중에 카카오톡 UX 이야기를 할 때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할 텐데, 그 미적 관점에서 서비스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사용자 관점에서 서비스를 바라보면 전혀 다른 솔루션을 제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뒤에 가서 좀 얘기를 더 풀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키워드들을 가지고 그 서비스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해서 좀 짧은 생각들은, 좀 부족한 설명들은 제가 에세이에 녹여놨으니까 한번 가시면서라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걸 마치고요. 2부에서는 카카오톡에 대한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